이번 시간에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해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도 한국 시리즈에서는 고배를 마시고 마는데, 실제로 한국 시리즈 1차전, 2차전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아깝게 패하면서 결국 3, 4차전을 쉽게 내줬다, 이렇게 본다면은 금년에도 키움 히어로즈는 자체 평가로는 이제 정말 우승을 노리는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김하성 선수가 뭐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김하성이 있는 키움과 없는 키움은 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해 감독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지금 이 상탑에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 갔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부담감이자 또 목표 설정을 상당히 높게 두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 이렇게 보면은 브리김 요키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선발 싸움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최원태, 이성호, 한현희로 보는데, 한현희가 이제 구군에서 선발로 돌아오면서 체중 조절도 잘하고 연습량도 좀 풍부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데, 과연 한현희가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잘하는 팀들 보면 1, 2, 3이냐, 외국인 2명에 국내파 1명까지 1, 2, 3이 강하냐 아니냐. 더 좋은 팀은 4까지 강하고 더 좋은 팀은 5까지 강하다. 그렇게 보면 두산 베어스는 사실 한 5까지가 좀 탄탄한 편인데, 이제 키움은 어떻게 보면 최원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이성호나 한현희나, 또 만일 나중에 시즌 도중에 대체 요원이 들어와서 했을 때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해주느냐 하는 게 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현희가 좀 더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되고, 저는 이제 최원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는데, 지금 뭐 연습 게임이고 또 자체 청백전 할 때 보면은 공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우완투 중에 한 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패스볼의 평균 구속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보면은 지난해 142km가 지금 청백전 할 때 보면 시속 146km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는 상당히 좋은 지금 구속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원태가 외국인 2명과 함께 역시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된다. 항상 그렇지만은 1, 2, 3선발이 선발로 나와가지고 한 45승 이상을 해주면은 그 팀은 정말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 키는 저는 최원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우진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한현희가 어느 정도 해줄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키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키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보면 국내에서 뭐 최고의 마무리 중에 한 명인 강석국, 이 조상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우가 그대로 딱 자리매김을 하면은 그 앞에 셋맨부터 이제 그 구원들이 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키움은 상당한 강점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은 뭐 오승환이 오고 또 이 하재훈인 SK, LG도 고수기 지난해 좋은 모습, 하나는 정우람이 있습니다만은 키움도 조상우는 뭐 어느 정도 좋은 피칭을 계속할지 모르겠지만은 오승환과는 비교될지 안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선수들이 가장 이 좀 어렵게 대하는 투수가 마무리 쪽에서 아무래도 조상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구원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마 이것이 문제고, 특히 이제 자완 투수 구원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자완 구원들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지금 오주원, 이영준, 뭐 김성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조상우 쪽으로 넘어가느냐. 지금 감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자완 중에서는 오주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원 쪽에서는 역시 오주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수 쪽인데,
실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는 공격력이 가장 뛰어난 팀입니다. 지난해 보면은 WAR이 1위거든요. 그게 32.4인데 타율도 1위죠. 출루율도 1위죠. 중심 타순도 나름대로 괜찮고 하이 타순도 괜찮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센저가 빠진 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서건창 그리고 김하성, 이정우, 박병호 1번부터 4번 타자는 고정시키겠다 이렇게 손해 감독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즌 도중에 바꿀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우 뭐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건은 뭐냐? 센저가 지난해 정말 많은 타점을 올린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센저 이적으로 인한 그런 어떤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지금 봐서는 모타는 수비 위주다. 뭐 그래도 뭐 2할 7푼 정도는 치지 않겠나, 그 이상 치지 않겠느냐 보지만은 센저만큼은 이제 무게감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1, 2, 3, 4번은 국가대표급 정말로 좋은 타수인데 그러면 한 점 승부로 가든지 접전일 경우에는 박병호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승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키움은 지금 5번 타자, 6번 타자가 누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해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선수를 지금 이렇게 후배에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도리어 키움의 고민은 공격력에서는 5, 6번 타순에서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팀 공격력과 그대로 이제 직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비인데 역시 뭐 수비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서건창이 제 역할을 해내고 뭐 김하성이 있고 모타가 그대로 이제 삼루수를 본다면은 역시 박병호와 함께 4명의 야수 1루수까지 포함한 수비를 보면은 거의 10개 구단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외야도 자익수 쪽만 좀 그렇지 뭐 임병욱도 좀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정우가 이렇게 본다면은 뭐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하성 선수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 18년에 비해서는 좀 이 19년도에 수비가 조금 이제 그 범위 같은 게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김하성 선수가 원래의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김하성도 지금 꿈이 있기 때문에 금년 시즌을 잘 치르고 MLB 도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김하성도 가만히 놔둬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뭐 그런 꿈의 무대에 가려면은 유격수하면 3루수를 봐야 되는데 뭐 2루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정말 수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수 쪽인데 사실은 키움의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저는 포수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박동원인데 이지영을 데려오면서 두 명이 거의 비슷한 능력을 보유한 포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다는 큰 자산인 거죠. 특히 또 이지영은 우승을 많이 시켜본 그런 경험이 있는 포수라는 점에서 그래서 작년에 키움이 선전한 이유 중에는 또 이지영을 데려와서 포수 쪽이 좋아진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키움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역시 구원 쪽에서 그것도 자완 투수들이 어느 정도 잘해주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김혜성 선수가 내야 쪽에서 뭐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김혜성 선수가 좀 이렇게 깜짝 쇼까지는 안 가더라도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삼루수 쪽에서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모타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웅빈 선수가 초반에 출장을 못하니까 김웅빈 선수가 돌아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삼루 쪽에서 공수주를 잘해줘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 변화가 좀 많았는데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손해 감독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까지 간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의 신인 감독이 있습니다만 손해 감독이야말로 첫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강팀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만일 초반에 좋지 않으면 감독을 처음 하면서 상당히 그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빼지르게 느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손해 감독이야말로
첫 한 날, 한 달 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손흥민 감독의 장점은 이렇게 막 선수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대화행위니까 그런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태근이라든지 또 박병호라든지 이런 고참들의 팀 분위기 조성을 잘하면서 초반에 손흥민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도와주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근데 실제로 아리조나 가면 카우보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